만두는 어렸을 적 이런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가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총 2단 변신을 하는 소녀들이 악마와 싸우는 내용이었죠. 이때 주인공의 대사는 꽃말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꽃말이라 평소 꽃집에서 선물용 꽃다발이나 화분을 사게 되면 꽃말에 맞춰 추천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되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죠. 예쁜 꽃 안에 숨겨진 의외의 이야기들. 오늘의 교양만두 주제는 꽃말입니다. 사실 식물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던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동양권에서 사군자라고도 불리는 매난국죽은 절개와 지조가 있고 덕이 높은 군자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얘기할 꽃말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꽃말의 시작은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셀람이라는 풍습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셀람은 직역하면 인사인데요. 여러 가지 꽃이나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걸 주고받으면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당시 궁정 및 귀족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이 문화가 유럽 상류층에 전파될 때는 오직 꽃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1819년 샬로트 드 라투르라는 프랑스 여성이 꽃의 언어라는 책을 출간하는데요. 거의 300개 가까이나 되는 꽃말을 정리했는데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일반적으로 상류층의 화법은 직설적이기보단 은유적인데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감정을 표현하는 건 금기시되기도 했고 애초에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꽃이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되어주었던 거죠. 특히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 이 꽃말 플로리오그라피는 더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당시 식물학이 관심을 받고 있던 때라 식물과 꽃을 연구하고 수집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꽃말이 유행하면서 꽃말 사전도 점점 두꺼워져 거의 벽돌이 될 지경이었죠. 꽃 한 송이는 이해하겠는데 여러 종류의 꽃이 섞여있는 꽃다발을 받으면 뭐야? 무슨 말이야? 해석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꽃말 사전을 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전을 거실에도 두고 정원에 두고 침실에도 두는 등 집집마다 최소 3권씩은 갖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여행 갈 때도 챙겨갔다고 하네요. 근데 사전마다 꽃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고. 이 꽃말 문화는 더 나아가 19세기 후반엔 일본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꽃말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원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는 자체적으로 꽃말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일본에서 모은 다양한 꽃말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죠. 그럼 우리가 자주 보는 꽃들의 꽃말 이야기를 해볼까요? 꽃 인기 랭킹 중 약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자랑하는 꽃 장미.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거품 속에서 태어날 때 장미도 함께 피어났다는 스케일이 완전 큰 탄생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장미꽃잎은 원래 거품처럼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연인이 위험에 처하자 아프로디테는 그를 구하러 뛰어가던 중 가시덤불을 밟게 됩니다. 이때 흘린 피 때문에 장미꽃잎이 붉게 물들었다고 하죠. 이 뜨거운 사연 때문에 장미의 꽃말은 열정, 정열, 절정, 욕망, 아름다움입니다. 또 지금은 장미로 꽃다발을 만들 때 가시는 전부 제거하고 있죠. 19세기 중반 영국에선 위험하다는 뜻을 전할 때 장미줄기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둔 채 보냈고 애정을 드러낼 땐 가시를 제거해서 보냈다고 하네요. 장미는 유일하게 기념일을 가진 꽃인데요. 사실 이 로즈데이는 기업의 상술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5월 14일 미국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던 한 청년이 연인을 위해 자신의 가게에 모든 장미를 바친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 연도도 출처도 불분명해서 끼워 맞춘 느낌이 강하게 들죠. 초여름이 되면 길가에서 볼 수 있는 수국. 수국은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색이 변합니다. 토양이 산성일 땐 푸른 꽃이 피고 염기성일 땐 붉은 꽃이 피는데 그 농도에 따라 더 진해지거나 옅어지거나 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과 출신들은 수국을 리트머스 꽃이라는 별명으로 부른다고. 저희는 다 문과라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수국의 꽃말은 변신과 변덕입니다. 문학에선 주로 불륜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주 등장하고요. 추리소설에서는 수국색을 중요한 단서로 써먹기도 합니다. 범인이 수국 근처에 사체를 묻으면 사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토양의 농도에 영향을 주고 수국색이 변하기 시작. 결국 범행이 드러난다는 도시괴담 같은 설정이죠. 이제 지나가다가 수국이 보이면 수국 색깔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튤립은 약 1000년 전 페르시아와 터키에서 자라던 야생화였습니다. 터키어로 터번이라는 뜻의 툴 반드에서 따와 튤립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튤립의 꽃말은 사랑입니다. 특히 빨간 튤립의 경우 아래쪽이 거무스름한 빛을 띠고 있는데 뜨거운 사랑의
이상의 열정으로 불타버린 심장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이런 꽃말 덕분에 이 튤립은 등장 초기부터 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특히 많았고요. 희귀한 색을 가진 튤립들은 투기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꽃이 피기 전, 아니 심기 전에 뿌리 하나만으로도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뛰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튤립을 심어댔죠.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꽃, 코스모스. 코스모스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질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따온 건데요. 꽃말은 순정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소녀의 마음 같다고 해서 붙여진 꽃말이죠. 하지만 여린 꽃말과는 다르게 코스모스는 자생력이 엄청나게 강한데요. 산과 들, 도로 주변, 집 근처 어디든 흙과 모래만 있으면 알아서 잘 자라는 꽃이죠. 원래 고향인 멕시코에선 따로 돌보지 않아도 너무 잘 자란다고. 여러분은 특별히 좋아하는 꽃과 꽃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출근길에 핀 능소화를 보다가 너무 예뻐서 꽃말을 검색해봤는데요. 꽃말이 그리움, 기다림이더라고요. 마치 우리 전만이 여러분과 만날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교양만두의 모습 같죠? 과몰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